네,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구속 여부가 모레 30일 결정이 됩니다. 박관천 경정 구속에 이어 조 전 비서관에게도 영장이 청구되면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 전 새누리당 의원이죠. 이두하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요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애시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 그 다음에 또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한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의 뭐 사실상 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네.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쓰고 저는 이게 이제 본말 전도가 됐다고 보는데 이 수사가 네. 이거는 국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은 물론 이 청와대의 문건이 밖으로 유출된 거 이것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거는 지엽적인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건 국민적 관심사는 과연 정말 이 타이틀도 없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 뒤에서 비선에서 국정을 농단했느냐의 여부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타이틀 없는 사람 또 그리고 문고리 권력 3인방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국정을 각종 인사에 개입을 해요. 엊그제 어느 신문에 김광두 교수인가요? 박근혜 정권 탄생의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그분도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도 이 금융권 인사에 그 비선이 또 그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사람 거의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더라고요. 이름은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게 누구겠구나 다 알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 관심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정말 그런 십상시란 표현이 괜히 나왔겠어요. 그런 비선의 그런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여부 이거를 검찰이 좀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지금 검찰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어디 그 보도를 보면 이건 본말 전도죠. 이 수사는 정말 잘못돼 가고 있는 거라고. 문건 내용보다는 이제 문건 유출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졌다고 그렇죠. 이제 보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건 우선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직기관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인데요. 예. 이제 공직기관과 관련된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정 부분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됐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또 밝혀지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공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 제도 개선이든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과 관련돼서는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밝혀야지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건의 사실이냐 아니냐는 참 검찰의 수사를 맡기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 내용을 보면 중국집에서 10명이 모였냐. 근데 살펴보니까 그 통신 기록까지 추적하고 중국집도 조사를 다 했는데 안 모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세계일보와 관련해서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건이었으니까 세계일보 기자들을 처벌해야 되느냐는 또 변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밝히면 국민들은 그 사람들이 그날 중국집에서 안 모였을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정에 개입을 했거나 인사에 개입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은 가질 수 있어서 이건 처음부터 검찰이 이 부분까지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일정 부분 검찰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유출 쪽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지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문학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검찰이 증거를 갖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간 것 같습니까? 뭔가 뭐 있기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세세히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근데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지난 몇 월이었죠? 5월인가 6월인가요? 네. 이 문건이 유출된 거를 알고 그거를 조응천 비서관이 청와대를 그만둔 후입니다. 민정수석실에다가 문건 유출이 됐으니까 이걸 조사해야 한다라고 조 비서관이 그걸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몇 달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아닙니까? 몇 달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 조응천 비서관 밑에 근무했던 오 행정관이라고 있었죠. 그 사람도 이제 그 후에 이 와중에 청와대를 떠났는데 이 사람을 이 과정을 청와대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오 행정관에 대해서 조응천 비서관이 이 문건 작성, 그다음에 문건 유출 이거를 말하자면 주도했다. 조응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주도했다라는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오 행정관이 나중에 털어놓지 않습니까? 이 과정, 그 진술을 강요한. 그런데 오 행정관은 나는 그 이제 양심상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서명 날인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랬었죠. 이 진술 강요 부분 이거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가 지금 됐다는 흔적이 없고 또 하나 자살한 최경위 있잖아요. 서울시경에 있던 정보분석실인가요? 거기 있던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받고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나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자살했잖아요. 근데 같이 영장 기각됐던 최경위와 같이 조사를 받았던 한경위인가요? 하도 사람이 많아서 한경위가 민정수석실에서 각종 회유를 받았다. 이 건에 대해서 당신이 얘기를 말하자면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끔 하면 뭐 별다른 무슨 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유의 회유를 받았다. 이 얘기를 제가 알기에는 JTBC하고 해서 그 녹취록을 지금 JTBC가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유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아까 진술 강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제대로 됐다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무슨 이런 수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수사를 지금 유출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유출 작성, 이 문건 작성과 유출의 주범으로 처음에는 박관천 경정 한 사람 구속시켰다가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까지 해서 이 두 사람으로 해서 지금 끝내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그냥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냐고. 잠시만요. 지금 에어아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실종자 3명, 한국인 3명은 박성범 씨, 이경화 씨 그리고 지금 가족으로 추정되는데 박유나 양이죠. 명단을 살펴보면 이제 박유나 어린이는 박성범 씨의 이제 아이인 것으로 이제 표기가 됐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취재진이 취재한 내용을 이제 추정 명단을 전해드렸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입수한 탑승자 명단입니다. 박성범, 이경화 씨와 박유나 어린이 이렇게 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실종자 3명의 명단이 확인이 되는데요. 박성범 씨, 이경화 씨, 박유나 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에어아시아 항공이 지금 6시간, 7시간째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연락 두절된 상황인데요.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청와대에서 한 지난 4월 초에 정도에는 이 문건이 유출됐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그때 이제 비위 행정관 관련한 기사가 나 있는데 그 부분은 감찰 보고서를 보거나 아니면 들은 상태에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정하게 대처를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꼭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거는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관천 경정의 결정적인 진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박관천 경정이 어떤 지시나 묵인 내지는 뭐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을 영장 청구를 하긴 좀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부분은 더욱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사실 이제 과거에도 이런 비선 실세 의혹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뭐 YS 때도 김현철 그 아들 그죠 차남이죠 김현철 소장이 또 그렇게 사법 처리가 되기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아들 3명이 사법 처리가 되는 예.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혹이 인사와 관련된 개입 의혹 내지 국정과 관련된 개입 의혹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언젠가 밝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항상 금전이 개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예.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그래서 이제 돈 문제가 관련돼 있을 경우에 형사 처리가 사법 처리가 되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야당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직권 남용이나 알선 수재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인사나 국정에 개입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검찰에서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는 그런 비선 실세 의혹이 있어서 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사실 대통령들이 정리를 좀 하셨거든요. 오히려 힘의 균형이 딱 기울어져서 예. 어느 쪽이 힘 있고 어느 쪽이 힘이 없는 게 확실해져서 근데 이번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박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나 측근 관리가 워낙 엄격하니까 양쪽 세력이 자신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불이익이 생기니까 민원은 들어주지 않고 불이익은 생기니까 서로 상대방이 나를 견제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해서 오해로 좀 빚어진 일도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검찰의 수사, 이 문건 유출 수사뿐만 아니라 이 문건의 내용, 이 비서실세 3인방의 국정농단 의혹들, 여기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진하다라는 지금 지적이셨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 그리고 이두하 전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